안녕하세요. 정밀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리버리 한번 볼게요. M님께서 대표님 셀리버리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매수 타점일지 궁금합니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하셨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이야기할 때는 가치 분석이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튼튼한 정도, 매출 구조가 꾸준한지, 거기서 나오는 이익 구조가 꾸준한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부채,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향후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방법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가의 흐름을 보고, 즉, 가격의 흐름 하나하나가 그래프로 나타났다고 해야 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차트로 표현된 것을 가격 분석, 즉 차트 분석, 이런 부분을 살피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내재적 가치를 조금 배제하고 지지와 저항, 어느 가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거, 그다음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 주가의 흐름을,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지금 시장에서 이 회사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뉴스,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테마는 어떻게 형성되고, 이 회사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의 전망이 먹힐까,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는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자기 고유하게 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주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대외 변수.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가 무역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율의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겠죠. 또한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뭐 외국에서 석유를 갖다 쓰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가에도 당연히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그 항상 리스크를 끼고 있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북한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주가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 분석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흐름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셀리벌리를 한번 보게 되면 셀리벌리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에요. 1조 1000억. 근데 지금 오늘 한 2% 정도 빠지고 한때는 20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그죠? 그러면 3배 정도 빠진 거죠. 그러면 한 3조 정도 정도 갔던 건데 지금 1조 1000억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요.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예요. 그죠?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 그 다음에 재무 정보를 보겠습니다.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은 작년 그리고 올해 보게 되면 뭔가가 상당히 퀘스천은 찍힙니다. 그죠? 매출액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손해보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근데 이게 대형주고 그래요. 근데 이만큼 뭔가가 취약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제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항상 제가 이걸 기본을 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대표적인 신라젠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때 신라젠도 K바이오에 대한 열풍을 일으킨 게 대부분 신라젠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추락하면서부터 이기지 못하고 나서부터는 이 흐름이 바뀌면서부터는 사정없이 이렇게 추락을 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죠? 이런 형태가 돼서 주가의 흐름이 한번 꺾이면 무섭게 꺾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이제 거래 정지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힐라젠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힐라젠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연간 실적, 분기 실적, 그 다음에 연간 실적 이렇게 보면 얘도 이랬었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뭐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도 보면 이런 형태죠. 물론 주가가 정지가 되어 있지만은 뭐 11월까지 주식 거래 재개를 한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전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이오주는 원래 좀 그런 면들이 많죠. 보면. 근데 얘도 보면 연간 실적이나 보게 되면 이렇게 별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봤을 때는 기본적인 건 봤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기준을 잡아놓고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설레벌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캡슐 취향 최적화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술력이나 무엇인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까 봤던 그 매출액 구조나 이익 구조를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워낙 이게 이제 한번 뜨기 시작하면 이슈가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도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차트에 매칭을 시켜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 7만 5천 원 선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보시겠지만은 지지라인이었었어요. 그죠? 여기가.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라갔던 부분들도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양봉이 한번 났던 것 같아요. 이 흐름을 보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했던 자리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그 이후로 꾸준하게 지금 하방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황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흐름이 어제도 제가 저녁 방송에 강의를 했었잖아요.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흐름이 시작되면 변곡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변곡이 만들어졌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늘 얘기 드렸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형태가 한번 있었죠.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주봉을 봐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먼 시간에 2019년 때만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튼튼하게 움직였던 자리가 또 한번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가격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라인 얼마냐면 39,000원에서부터 46,000원까지의 이 자리는 하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진행형이라고 말하는 건데 어떤 진행형이냐면 하락의 흐름의 진행형이잖아요. 이렇게 진행형.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제 얘기되면 여기 39,000원, 46,000원 사이가 지지하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가가 계속해서 이 흐름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해서 돌린다고 하면 이거는 깨지 않겠다는 의지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뭐죠? 실적에 가시화시켜서 돈을 버는 구조가 돼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셀리버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의 가시화가 돼 가는지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정보 분석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정보 분석을 봤을 때 이 내용,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치료제, 유럽 인상 본격 착속부터 시작해서 캡슐형 최적화에 계속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기대감으로 들어간다는 게 바로 이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고요. 기술적 분석도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봤을 때도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얘는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공시가 돼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건은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잘 무슨 경영을 해서 돈을 만드는지를 받을 것이고 신규 진입을 노린다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일단 흐름이 내려오는 흐름일 때는 조심하자라고 맨날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안 좋으면 돈을 벌어서 가면서 싸면서까지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자리는 지지를 해볼 만한 자리였었고 여기가 그랬듯이요. 기술적으로 여기서 한번 튄 적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고점은 높이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기지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항이 되면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제가 보기엔 신규 진입을 할 때는 저라면 여기를 한번 볼 것 같아요. 여기를 보고 지지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연간 실적이 됐든 아니 연간 실적이 아니라 분기 실적에서 뭔가 개선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내려오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실적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고요. 그죠? 이걸 가시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같이 봤던 이 정보 뉴스 나온 이런 부분들은 희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39,000원에서 46,000원 요 사이에서 지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추이를 봐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돈을 잘 벌어가고 그 다음에 실적이 가시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셀레버리는 좀 내려온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매수 타임일지 궁금합니다. 매수 타임은 싸게 잡을 때가 있고요. 싼 자리라고 생각한 자리를 지지를 확인하고 턴할 때, 즉 지지 확인하고 변곡일 때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 타임인지는 아직 황 대표의 그냥 기본적인 그 매매 기법이나 제 방법은 흐름이 그냥 내려올 때는 잡지 말자라는 소리를 훨씬 많이 합니다. 항상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수 있는 성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64,000원까지인데 39,000원, 46,000원이 아직 공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내려오던 흐름이 적어도 바뀌고 나서 보는 모습 지지비 하고 나오고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매집의 형태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왜 매집의 형태냐면 이대로 내려온다는 세력은 이렇게 올려봐야 걔네들은 올리려고 한다는 것은 메인 주체 입장에서는 물량을 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매집 단계가 없는 상태에서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려올 때 계속 받고 올릴 때 올린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없겠죠. 걔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추정적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매집의 형태가 어느 정도 보여야 그리고 우상향으로 틀어야 그 매물이 매집 매물이 되면서 위로 올라줄 때 그럴 때가 타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냥 주가가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게 되면 흐름에 위배하게 되고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한번 추락이 시작되거나 한번 상승 내리를 펼치기 시작하면 방향이 결정되면 계속해서 끌어올리거나 계속해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셀리밸리는 아직은 타임상 우상을 돌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고 적어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적어도 지금 이런 형태가 고가가 낮으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돌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이 흐름에서 매집하는 형태가 좀 나와줘야 그리고 머리를 들어줄 때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턴하는 걸 좀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기 실적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셀리벌리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건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를 단기로 봐서 기술적 분석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고요. 이 종목이 빠진다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항상 그렇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모멘텀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 더 좋은 의미가 있어야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아시겠지만 수없이 많은 그 대기업이나 대량주도 우량주도 보게 되면 정체되는 이유가 매출액 구조나 이익 구조는 좋은데 이게 정체가 되죠. 그러니까 꾸준한 매출액 구조는 갖고 있지만 매출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성장 단계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가는 잘 올라가질 않죠. 그리고 주가가 계속 내려오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500억이었고 마이너스 300억이었는데 여기 마이너스 100억으로 바꾸고 여기서는 이제 0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주가는 턴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서 이 주가를 접근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악재는 싸게 잡을 수 있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호재는 더 이상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한계가 왔을 수 있다 표현될 수도 있다잖아요. 그래서
악재 세계에는 강력한 호재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도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강력한 호재 세계는 엄청난 핵폭탄급 악재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상승의 모멘텀, 그 다음에 하락에서 다시 턴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엔 수급 논리에 누가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매집의 형태를 어느 정도 띄는 주식들이 반등 시점을 가름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은 대응 가격이 정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셀리벌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39,000에서 46,000원까지 열고 보되 우상향으로 흐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매집하는 형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캡슐 체형 최적화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시화돼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가는지 봐야 될 겁니다. 이거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